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파주시장 후보로 당당하게 뭐라고 그래요? 선출이라고 그래요? 선택받으신 조병국 후보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너무너무 바쁘셔서요. 네. 인터뷰 일정 잡기 힘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고요. 네, 시장 후보가 되셨으니까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시도의원 후보들과 함께 작전 회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이제 10년 만에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정치 시작한 지 10년 만인데, 이 사회생활 할 땐 그래도 제가 잘 나갔었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이렇게 힘드네요. 고난을 많이. 고난의 그 10년을 잃어버린 10년. 그렇지만 반드시 꼭 헛세월 보는 건 아니에요. 10년 동안 제 자신이 많이 이제 단련이 됐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겪지 못했던 것들, 배우지 못했던 것들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둥글둥글해졌죠.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뭐 날카롭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다 깎였습니다. 아니 예전에 은퇴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파주에서 정치인 조병국은 사라지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해성처럼 다시 떠오르셨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우리 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 사실 저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벌써 이제 네 번째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이 정말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당에서 이제 조병국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갖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또 당협위원장을 이제 공모를 하는데 저보고 그 당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사실 저를 결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또 그게 또 보류가 됐었고, 근데 8월 달에 재공모를 했어요. 그때는 9분이 나왔어요. 더 많은 분이 이제 공모를 했는데, 그때도 뭐 저한테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다시 이제 시작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물이 되니까 주위에서 알아봤다 이 얘기십니까?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시장 후보가 되셨는데요. 감회가 새롭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 후보도 나가셨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파주시장으로 이제 말하자면 선택을 해서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된 건데, 파주시의 정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네, 그렇죠. 핵심 공약이 뭐가 될까요? 핵심 공약은 파주는 하여튼 지금 큰 현안이 교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SOC에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이 파주가 커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교통인데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인수위원회에 원희룡 장관 후보자를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 그 교통 현안에 대한 것들 자세하게 가서 다 설명을 드렸고, 아니 그냥 사진 찍으러 간 게 아니고 정말 가서 설명을 아주 파주시 교통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장관보다 30분 시간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게요.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청문회 했어. 끝났나요? 그래서 이제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여기 뭐 3호선 연장 문제, 또 뭐 GTX 문제들, 또 서울까지의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 이제 우리가 이제 50만이 되니까 좀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이제 개발과 이제 이주화해서 팽창 그런 기였다면, 이제는 조금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그 삶의 질 문제,
그 문제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도시, 그런 쪽을 이제 지향을 하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문화를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문화의 총본산인 우리 학교가 있죠. 네. 네, 한국예술종합대학. 네, 한예종. 네, 그 학교라고 하는데 사실 대학교죠. 그 국립대학교가 지금 5년 전부터 벌써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 결정은 나와 있는데 몇 개 지자체에서 유치 희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각각의 사정 때문에 뭐 송파구는 송파구대로, 과천시는 과천시대로 진전이 안 됐고, 작년에 이제 고양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진척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이제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파주가 할게. 정부 바꿔서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정부로 바꾸면 새롭게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럼 그때 내가 제일 처음으로 내가 손을 들겠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으로 넣어달라. 네, 넣었죠. 예, 그거를 넣었고 또 여러 군데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비도 했었어요. 했지만 우린 이거를 파주시에서 제1호 공약으로 내가 걸겠다. 그쪽 지자체는 그럼 우리하고 경쟁하자. 나중에 그럼 어떤 도시가 이기는지 하는 것을 그때 가서 판단할 거다. 그런 경쟁은 또 제가 25년 동안 많이 해본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그 한예종 관계되시는 분들 좀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송파도 그렇게 애쓰는데 안 되고 한예종이 버팅긴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술의 전당에 있는데도 이제 떠나고 거기서도 튕기는데 다시 오겠냐? 뭐 저보고 막 콧방귀를 뀌는데. 뭐 그런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거는 국립대학교예요. 네. 사립대학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문체부하고 지자체하고 그 대통령 대신해서 이제 문체부 장관이 하는 거죠. 일단 뭐 지난한 과정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파주가 갖고 있는 장점들,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을 파주가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떻게 그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셀링을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다른 데서 못해주는 거를 지금 공화역으로 교통, 그 다음에는 문화가 있는 도시 또 있나요? 뭐 많이 있는데 핵심으로 크게 보는 것이 그것이죠. 한예종 유치가 되면 진짜 완전 도시가 좀 바뀌겠죠. 네, 그렇죠. 그 파주에는 지금 1000만석 규모의, 1000석 이상의 규모의 없죠. 공연장이 없는 없습니다.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뭐 이렇게 공연팀 하나 유치하려고 했더니 500석밖에 안 되니까 이게 수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품격 있는 도시가 되려면 문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믿어도 됩니까? 저는 이제 공연장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저 운영지구에 뭐 하나가 있죠. 뭐 대공연장 예정 부지라고 해가지고 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제기됐던 그런 거고, 저는 조금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한예종 유치와 더불어서 정말 세계적인 공연 시설이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외국이나 수도권에서 접근하기가 좋은 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공연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공연장이 파주시에 위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 보통 보면 도시가 괜히 이상한 공연장 만들어가지고 적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파주시는 괜찮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세계적인 공연팀도 들어오고, 우리 그 한예종이 유치가 되면 그 한예종 학생들의 하나의 시험적인 어떤 그런 무대도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예술단도 한번 초청을 해보자. 그러니까 남북문화교류의 거점으로의 공연장. 북한 서커스단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뭐 옛날에 상해 올림픽 상해 엑스포를 가보니까
중국의 공연팀들이 대단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팀들을 데려다가 뭐 한 2, 3개월 정도 여기 장기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수 엑스포를 해보는 네. 경험이 있으셔서 그럼요. 사이즈가 크네요.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1,500석 규모의 공연장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 차원에서 하는 차원이 거고. 네네. 근데 그런 공연장이 파주에,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지사가 우리 김은혜 지사가 이제 있는데, 후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당선되고 제가 당선되면 경기도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임진가게, 그 네. 접근성이 좋잖아요. 네. 임진가게다가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상당한 그런 그 문화도시로서의 그런 위상과 사람의 그 집객, 지금 뭐 사람이 바글바글 해야 되잖아요. 남북의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서의 대규모 공연장. 그렇죠. 이건 너무 그거 제가 괜찮은 것 이미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우리 후보자 시절에 우리 경기 필승대회가 있었어요. 저 고향 킨텍스에서. 그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게 모든 그 당협이 전부 다 SOC만 갖고 나왔어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파주는 문화를 들고 갔다. 그렇죠. 유일하게 파주 을 당협만 저만 한예종 파주로 주세요. 라는 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당선, 그 당시 후보죠. 후보께서 동안 머물렀고 제가 자랑은 자세하게 그만하시고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주가 문화도시로 이제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이 가능하게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화에 그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 줄은 몰랐네요. 많을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정형지역의학과를 나왔지만 회사 생활을 이제 오래 했잖아요. 20 외국회사 이제 생활을 25년 했고 이제 공직 이제 3년 했고 했잖아요. 그 회사 생활하다 보면 사실 저녁 시간 이런 게 많이 남아요. 저는 독서량은 누구한테 드시지 않아요. 제가 하기는 없는데 그래도 책을 몇 가지는 읽었습니다. 그런 거 플러스 집사람이 문화 작업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제 소양을 조금 쌓았다. 그게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문화인들이 맘 놓고 자기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은 그 도시 전체의 문화 역량이 커지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문화인을 이제 사모님 부인으로 드시는 것도 굉장한 강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출판 도시가요. 저기 가면 작업실이 아마 반 이상 될 겁니다. 지금 그 이제 그림 그리는 분들, 공방하시는 분들하고 엄청 많아요. 반 이상이 그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파주가 해일이도 있지만 그 문화적 역량이 덜 끓고 있는 도시예요. 이걸 어딘가 모아서 이것을 표출시켜 줄 수 있는 토양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CEO도 하시고 그다음에는 문화인과 함께 동거를 같이 사시면서 문화예술 소양도 많아지셨고 보는 눈도 넓어져서 또 정책도 문화로 갔는데 그 자신을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너무 이제 방대한 것 같아요. 정치, CEO, 문화인 뭐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만 한다면 저는 CEO를 하겠습니다. 성과가 좋았나요? 그때가 저의 전성기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회사 CEO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때 습득한 지식들이 저의 그 밑바탕이 되는 거죠. 지금의 밑바탕. 그러니까 또 이게 회사가 이렇게 뭐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시시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말 유명한 사람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지금의 저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정의해주는 그
그 단어 하나를 말하라 그러면 저는 최고 경영자다. 정치인보다는 최고 경영자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런 마인드로 정치도 하시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후보자 시절에도 예비 후보자 시절에도 시정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뭐 행정이냐 아니다. 저는 시정도 경영이다. 시정도 경영이다. 시정도 경영이다. 네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CEO 잘 하시다가 그 언제 정치에 뜻을 드시게 된 거예요? 그게 2007년입니다. 네네. 2007년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운동을 하실 때 제가 이 회사 생활하면서 고려대학교 그 교우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이명박 선배가 대통령 나오는데 자네가 교우들을 많이 하니까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리고 그분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신 분이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를 하면서 정치를 그동안은 뭐 좀 멀리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하면서 정치가 이런 거구나. 네. 나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하시면서 잘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근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그때 무엇인가 뭐 이명박 대통령 바지가랑이를 잡든지 아니면 친이계 뭐를 잡든지 해가지고 여의도에 끈을 만들어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내 고향 땅에 가서 내가 하면 돼. 이제 그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게 10년 됐어. 그래서 쓴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 10년 동안에 네네. 뭐 그냥 헛다리만 계속 짚은 거죠. 근데 이제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수성가형이다. 정치에서도 자수성가형이다. 어떤 뭐 누가 뭐 뒤에서 뭐를 뭐 나를 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10년 동안의 노력으로 지금의 제가 있다. 그렇게 좀 시간방 줬죠. 정치 처음 하면서는요. 회사 일 잘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네네. 외국은 몇 개국이나 다녀오셨어요? 정확히 안 쉬어봤어요. 셀 수가 없다 이거죠? 아니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 여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비즈니스로 가니까 맨날 간 나라만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또 미국 쪽에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는 이제 신입사원과 이제 그 이제 부장 시절에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이 동남아랑 같이 묶여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한국이 크니까 이제 동남아랑 안 노는 거죠. 별도 조직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동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그래서 간 나라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많이 가봤다 그러지만 아직 이 나이가 되도록 유럽을 못 가봤습니다. 유럽 못 가봤어요. 그래요? 왜 못 가봤냐? 거기는 여행 가는 거 이외에는 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유럽하고 우리 조직하고는 완전히 별개 조직이라서. 근데 미국 그러니까 일만 했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사실 열심히 했어요. 미국 같은 데는 한 30번 들어갔을 거예요. 어느 도시는 거기 가니까 골목이 이렇게 생겼더라. 골목길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신혼여행지로 제일 좋아하는 데가 칸쿤이잖아요. 멕시코 칸쿤. 그 멕시코 칸쿤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회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갔어. 근데 저는 여기서 누구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고객하고. 그래서 멕시코 칸쿤을 가는데 거의 한 20시간 날아가잖아요. 20시간을 날아가가지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그 저녁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회사의 이제 회장님하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 10시에 나와요. 그 다음날 10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코리아는 왜 저러냐 이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지 여기 놀러 온 거 아니니까 나는 회장을 만나서 얘기 다 했다. 난 돌아간다. 아이 좀 재미없네. 그렇게 일했어요. 세상에. 그러면 좀 뭐 아니 이왕 갔으면 좀 쉬고 좀. 아니 그 회사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자랑 같지만 동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진급도 빨랐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정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정치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정치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정치를 해보니까 매력이 있나요? 정치가 네. 이 매력이 있느냐?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 정치라는 게 뭐 우리 정치학 전공했지만 뭐 정치 정의가 다 다르잖아요. 네. 이 10년 동안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내린 결론이 정치가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직업. 그래서 정치가의 똑같은 사주팔자가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연예인, 예. 종교인, 예. 그다음에 정치가. 이 세 직종에 아마 사주팔자를 보면 같이 나옵니다. 사람을 모은다는 차원에서 모으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이 종교인들 보세요. 특히 무속하는 분들. 이 사람도 자기 인생이 없어요. 저 사람 입장에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의 한풀이를 해주고 그렇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 연예인들 맨날 배역 주고 그러면 그 배역 속의 인물로 들어가자. 정치인 우리 인생이 없어요. 항상 저 사람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하시네요. 저 사람의 그 요구가 뭔지 하는 것을 들어서 내 요구에 맞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시민들의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정치하면서 찾으면 그거는 실패한다. 전 그래 봐요. 네. 그 자기 인생에는 자기 뭐 삶도 있고 욕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이건 다 버려야지만이 정치인이 성공할 수 있다. 난 이렇게 봐요. 그러게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철학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또 정치가 좀 냉혹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후보님도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됐잖아요. 선택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선거도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파주시장도 2명이 아니라 1명이니까 네. 이제 후보님이 민주당 지금 현재로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있는데 후보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겨야만이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뜻하는 정치를 펼 수가 있는데 뭐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없으면 나오지 말아야죠. 그죠? 네. 그리고 자신 없으면 나오지 말아야죠. 네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나오면 다 자기가 된대요. 네. 뭐 물론 나도 그랬고. 네, 그렇죠. 근데 되는 사람은 하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없으면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선거라는 게 구도, 인물, 무슨 바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도 인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물이. 그리고 이 유권자 시민 여러분들도 인물을 보고 투표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여당이 되고 어떤 데는 야당이 되고 그래서 인물들이 에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맞지. 이게 뭐 그냥 휙 해가지고 뭐 지난번 우리 선거 4년 전에 선거가 그랬잖아요. 우리 당한테 전면했잖아요. 네. 전면. 이런 선거는 이제 바람직하진 않죠. 그러니까 인물로서 강점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인물론으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긴다? 글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제 인물은 그렇다 쳐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과의 관계 속에서 강점이 되는 것들을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인물이라는 게 이 보이는 루킹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것이 이제 인물이지. 물론 거기다가 뭐 이 마스크 좋고 뭐 키 크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네. 실행 능력 네. 그것을 이제 정의하는 거죠. 인물이라 하면. 네. 그래서 그게 강점이어서 네. 본인은 된다 이런 얘기십니까?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그런 어떤 지나온 이제 과정들, 인생의 과정들을 보고 또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사람의 능력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거고 또 생각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을 이제 말씀드릴 때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말씀드려야 되고 또 공약집도 이제 나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 이제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이렇게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51% 득표를 위해서 재선거하겠다. 네. 그겁니다. 세 분이 나오든 두 분이 나오든 저 51% 득표하는 것이 제 선거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주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전부 민주당 소속이시고. 근데 아직 임기가 2년이 남았어요. 이분들을 우리 당으로 정부와 같은 당으로 바꾸기에는 2년이 남았다. 그리고 그때 가서 바꿔질지도 모르겠고, 뭐 우리는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어쨌든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았고,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또 5년 동안에 2년 초반기 2년을 이제 계속 이제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검수완박 가지고 막 그냥 중앙정부가 계속 시끄럽잖아요. 그죠? 여야 간에 시끄러운데 우리는 사실 뭐 자치단체로서 그런 시끄러운 것으로부터는 약간은 비껴서 있어야지만이 우리 시민들의 그 삶의 행복이 풍요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계속 거기에 환불이 된다 얘기지. 중앙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거리를 좀 둬야 되지. 지자체 독자적인 자꾸만 거기 함몰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집권당하고의 인터페이스,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 두 분이 이제 그 야당이 되잖아요. 여당의 시장이 인터페이스를 하고 가교를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우리한테 이제 국민의힘의 하나의 이제 그 유리한 점이 될 수가 있죠. 아까 인물에 더해서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꼭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이거 뭐 선거운동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여당의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면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니까 여당의 시장이 되는 것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도 절대적으로 행복 추구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신감 뿜뿜이랑 요새 뿜뿜 뿜뿜인 조병국 후보를 만나 뵀는데요. 그냥 뭐 들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결론은 6월 1일 날 나오겠네요. 결론은 51%로 51%로 6월 1일 날 결정이 됩니다. 그 좋은 말씀만 많이 하셔서 뭔가 이제 그 후보님한테 뭐 이렇게 뭐 쓴소리 하고 싶은데 하세요. 그 때를 놓쳤는 거. 아니 하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아니 이제 후보였을 때도 그렇고 시장이 많이 된다고 해도 이제 시민들에게 소리를 잘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이제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단어로 떠오르는 게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시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언론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통, 언론, 첫 번째 언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론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 있는 정보가 시민 여러분, 정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언론입니다. 이 파주시의 언론을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좀 이 수준이 낮은 도시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보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뭐지? 대가를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불해 주는 것이 당연히 맞다. 그리고 저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시민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는 대신에 언론에서는 정보의 질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네. 시민 여러분들은 그 업그레이드 되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돈으로 저 정보를 사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만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시민과의 소통은 기존에 뭐 시장님들이 이제 해오시던 것들도 있고 또 이 정치인들의 기본은 소통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도 오너 CEO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월급쟁이 CEO죠. 이제 진정한 의미의 CEO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저기 밑에서부터 모든 의견을 수렴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문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소통을 계속해서 제 삶의 어떤 그 지표로서 이렇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네, 그러면은 그 선거운동 하실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이렇게 구호나 이런 거 외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선거운동 구호. 네. 이게 우리끼리 하면은 굉장히 길은데, 네네. 이제 우리 둘이 하는 거니까. 저는 아니고요. 저 아니에요? 제가 선거운동 왜 합니까? 그러면 힘만 외쳐주세요. 힘요? 힘 네, 크게. 네. 제가 하면 네. 자 국민의 힘! 이게 다예요? 네. 저 지금 운동하는 네.